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질문이고 조아라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질문을 주신 조아라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대기업도 다 같은 대기업이 아니다. 대기업은 다 거기서 거기다. 안녕하세요 붕어님. 저번에 중소기업 입사 포기하고 대기업 도전할까요? 라고 사연 보낸 시청자입니다. 아직 입사한 지 2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이번 주 수요일 삼성전자 5급 최종 결과가 나오면서 같이 입사한 동기들 중 몇몇은 합격하여 삼성전자로 이직한다고 밥을 사준다고 해서 축하해줄 겸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몇의 타 부서 동기들은 1년에서 9년차 정도의 부서 선배들의 하는 말씀이 여기서 경력을 쌓고 너희도 하이닉스라 삼성전자도 이직하라 또는 너희는 나처럼 귀찮다고 이직 준비 소홀히 하지 마라. 여기는 평직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 동기들도 그 말이 맞고 우리들도 여기서 안주하지 말고 좀 더 공부해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 이런 기업으로 이직 준비하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디스플레이 산업은 중국한테 곧 다 먹힐 예정이고 그리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큰 반도체 기업 쪽이 전망이 아주 좋고 복지와 성과급 등의 여러 이유로 이직한다는 거에 공감하고 참고로 저도 이런 말을 입사하고 주변 동기나 선배들에게 들어서 기회가 된다면 이직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15년차 이상 일하신 분들이 딴 대기업 가봤자 다 똑같다는 말씀이 물론 도망가지 말라고 하는 듯도 있겠지만 타 대기업 지인들한테 들은 이야기라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붕어 형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분이 파주에 이제 있는 그 대기업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대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그 합격을 하면서 같이 들어온 친구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번에 삼성전자 5급이라면 생산직이죠. 보통 삼성전자는 뭐 생산직 사무직이라 안 부르고 5급이면 생산직이에요. 맞죠? 5급 고졸. 예, 5급이라 부릅니다. 5급.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 생산직에 이제 합격을 해서 그 친구들은 그쪽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 친구들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여기서 계속 있으려고 하지 말고 일하면서 계속 스펙 쌓고 해가지고 기회가 됐을 때 내서 좀 더 좋은 데 가라. 예. 예, 그 말이지 않습니까? 자, 15년 차 이상 일하신 분들이 딴 대기업 가봤자 다 똑같다는 말씀을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같은 회사에 15년 일하신 분이 얘기하신 겁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 얘기하신 거죠? 솔직히 난 이게 궁금해요. 그 15년 정도 근무하신 분이 딴 대기업 가봤자 똑같다 이런 말 하잖아요. 예. 누가 그런 얘기 한 겁니까? 일단 내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요거 있잖아요. 요 질문. 같은 회사요. 자, 여기에 대한 답. 대기업도 다 같은 대기업이 아니다. 대기업은 다 거기서 거기다. 전자가 맞는 말이에요. 대기업마다 계열사마다 천차만별입니다. 넘사의 대기업도 있는 반면에 중견기업보다 못한 대기업도 있습니다. 중견기업보다 못한 껍데기만 네. 네, 대기업인 곳도 있습니다. 네. 전자가 맞는 말이에요. 후자는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절대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대기업 솔직히 비리비 부이부 심합니다. 네. 사실 뭐 조아랑이 일하고 있는 지금 현재 그 디스플레이 회사 좋은 회사는 맞아요. 근데
대기업 중에서는 그렇게 무조건 좋다고 말하기 애매한 회사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생산직 전체를 보면 좋은 회사는 맞아. 그런데 대기업 안에서만 기준을 본다면 좋다고 말하기도 그렇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그런 회사예요. 예. 왜냐하면 LG 쪽이 생산직이 별로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예, 좋지가 않습니다. 자, 생산직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요. 특히 파주에 있는 그 공장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LG가 좀 나쁜 좀 시스템 방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직원들 수시로 내보냅니다. 예. 저는 오히려 지금 15년차 일하신 분, 경력자보다 지금 삼성전자 이직한 친구들, 그 친구들이 말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 15년 동안 일하면서 분명히 희망퇴직을 한 5번 정도 제의 받았을 겁니다. 지금 많이 뽑는 것도 조아랑이, 지금 많이 뽑아서 들어갔잖아요. 조아님 같은 경우에. 대량채용 해가지고. 이 대량채용 한 게, 갑자기 공장이 잘 돌아가서 뽑았다기보다는 기존에 나갔던 사람 채우려고 뽑은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재작년에 대대적인 어떤 희망퇴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몇백 명 보냈습니다. 제 방송에도 왔습니다. 고민사연으로.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테크니션 9년차인데 회사에 자꾸 나가라고 압박을 준다. 근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다. 근데 약간 느낌이 결혼하신 분들은 버티고 결혼 안 한 사람들은, 솔로 같은 사람들은 자꾸 뭔가 나가라고 외압을 가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이제 뭐 결혼 안 했고 솔로기 때문에 회사에서 뭔가 나가는 쪽으로 뭔가 푸시를 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짱나가지고 이제 자기 나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500명 정도 내보내기 돼 있었대요. 500명. 그분 말로는. 근데 500명인데 안 쓴 거야, 사람들이. 안 쓰다 보니까 1000명 늘어났어. 희망퇴직이. 이 늘어나다 보니 그때부터는 서로 약간 눈치 보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저 15년 다니신 분은 희망퇴직을 한 5번 정도, 5, 6번 정도 분명히 예, 압박을 받았을 겁니다. 버틴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나가라고 회사에서 자꾸 푸시 넣는데 버틴 거야. 그리고 님도 아시겠지만 디스플레이가 지금 전망이 안 좋아요. 예, LG 중국 쪽이 디스플레이 거기 다 따라왔거든요. LG가 디스플레이 잘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옛말이에요, 옛말. 예. 왜냐하면 중국 쪽에 LG에서 이제 몸담았던 분들이 그쪽에 산업 스파이로 가가지고 회사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래서 재작년꼴이 난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작년꼴이 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이게.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동기도 얘기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젊을 때 이직의 기회가 생기는 거지. 예, 나이 들면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뭐냐면 왜 저 친구들이 저런 얘기하냐면 저 친구 나이가 어리잖아. 맞죠? 나이가 차게 되면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안 받아줘요. 고졸 같은 게 5급이지 않습니까? 예.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조금은 어릴 때, 지금 조아랑이 나이가 어리잖아. 24살인가 막 그럴 텐데. 그래서 1년, 2년 좀 채워가지고 자기 좀 채워서 지원하는 게 낫다는 거죠. 이게 시기 놓쳐버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님이 여기서 이 생산직 생활에 적응을 해가지고 뭐 자기개발 소홀히 한다거나 공고 나왔음에도
미처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시간 지나버리면 나이 차버리잖아. 그러면 반도체 같은 게 나이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 반도체 같은 게 나이가 컷이 심해서 한 27 넘어가 버리면 안 뽑아져요. 예, 내가 들어가고 싶어도 스펙이 좋아도 안 뽑아줍니다.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해야 돼. 만약에 이직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 친구들하고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스펙 같은 거 좀 공유하면서 정보 같은 거 공유하면서 어차피 지금 그 합격한 친구들 뭐 족보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를 파악하고 나서 예,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젊을 때 준비하는 게 좋아요. 젊을 때. 예. 그리고 이 사람이 하신 말은 좀 무시해도 됩니다. 예. 이분이 하신 말은 좀 걸으셔도 돼요. 예. 왜냐하면 이분이 여기 있고 싶어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나가면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좀 이런 말 하면 그분이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뭐냐 하면 15년 차 이상 됐잖아. 생산직은 아시죠? 아무리 오래 일해도 나가면 네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 아무 경력이 안 된다는 거. 이분은 지금 갈 데가 없어 여기 있는 거예요. 좀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오래 일한 것도 있지만 나쁘게 말하면 여기서 나가면 정말 답이 없어요. 보통 그쪽 이제 파주 공장 일하시는 분들 보면 스펙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 오래 남아 계신 분들이 보면 그런 분들 많단 말이야. 15년 전에 들어가신 분들을 보면 스펙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예, 저분들 보면 그냥 그런 거야. 한번 대량 채용할 때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 옛날에는 무스펙으로도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 일하는데 조아랑님. 생산직을 정말 말도 안 되게 뽑았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15년 전이면 15년 차라면 2006년도 7년도 그때 사람들이 대기업 생산직에서 관심 안 가질 때 아니면 그때는요 실업계 나왔잖아. 그러면 추천서만 있으면 그냥 들어갔어요. 내신 안 좋아도 인력이 급해가지고. 예. 2010년 이전에 들어오신 분들 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지금처럼 뭐 스펙 관리하고 뭐 학점 준비하고 뭐 전문에 나와야 되고 산업기술 몇 개 따야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스펙 같은 게 없었어요. 스펙이라는 게 이제 대두되기 시작한 데가 언제냐? 2010년 초반대야. 예. 대기업 생산직 입지가 올라가고 관심을 가지면서 경쟁자가 많아지고 하면서 예. 그때부터 이제 채용하는 이제 기업 측에서 사람을 아무나 뽑아서는 안 되겠다. 좀 더 괜찮은 사람 뽑아야겠다 해가지고 스펙을 좀 보기 시작한 데가 2012년, 13년부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솔직히 말하면 사지 멀쩡하면 다 들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15년 차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여기 보면 15년 차 이상.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2007년 이전에 입사했다는 거예요. 자, 2007년 이전에 입사했다면 뭐냐? 예, 그냥 무스펙으로 채용을 했다는 거야. 그럼 이분 같은 경우 현재까지 무스펙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온 사람하고 예전에 들어온 사람하고 질이 달라요. 네, 질이 다릅니다. 한 15년 전, 10년도 차이가 꽤 많이 나요.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들어온 사람과 지금 들어온 사람의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지금은 여러분들 대기업 채용이 별로 없잖아. HDF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많이 몰렸냐 하면 원래 이렇게 많이 몰리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워낙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서 가뭄에 콩나듯이 채용을 하다 보니까 지금 HDF처럼 이렇게 많이 뽑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지원한 거예요. 하향 지원한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때 디플 말고 이렇게 사람 많이 뽑은 기업 자체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라도 안 들어가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여기 사람들 많이 지원한 거죠. 거기다가 이제 조아라님 같은 경우에 추천서 받았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못 먹어도 고니까 지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원해가지고 들어간 거 아닙니까? 예. 지금은 전문대졸로 다 들어갔지만, 지금은 전문대졸 이상 되는 사람은 뽑았지만, 예전 같은 경우는 거의 고졸만 들어갔습니다. 아마 2007년도 이전, 이 15년 하신 분은요, 고졸일 겁니다. 한 2015년 이전에 들어가시면 대부분 고졸이에요, 고졸. 고졸의 스펙.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지금까지도 스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는 거야. 나가면 할 게 없거든. 배운 게 공장에서 단수 반복. 작업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는 여기가 감지덕지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는 나 같은 뭐 스펙도 없고 별다른 기술도 없고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여기 와가지고 이렇게 뭐 대기업 나는 복지 챙겨주고 이 정도 돈 받는 게 어찌 보면 본인한테는 감사한 거예요. 왜냐 나는 여기 들어올 때 아무것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근데 조아란이 그런 입장이 아니잖아. 난 여기 들어올 때 나는 학점도 챙기고 뭐 다른 산업기사나 남들이 따는 자격증 다 따고 굉장히 어린 나이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아직 기회가 남아있다는 거죠. 좀 더 준비하면. 굳이 안 살릴 이유가 없다는 거죠. 입장이 다른 거야, 어떻게 보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분도 나중에 이제 희망퇴직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희망퇴직 받으면 굉장히 위험군에 있는 사람이에요. 15년차 이상 했으면. 원래 맨 처음에 이제 한 5년차 이상 이제 일하시 분들한테 그 희망퇴직 가는데 안 냈잖아요. 안 내다 보니까 막 그때 막 대량 희망퇴직 사태가 일어나긴 했는데 이분도 불안한 거야. 솔직히 말해서 15년차 이상 한 6, 7분의 희망퇴직 위기를 버틴 거 아닙니까? 회사에서 나가라고 예약을 엄청나게 많이 가했을 텐데 이런 분들이 당연히 남아있겠죠. 왜냐면 나가고 나서 답이 없잖아요. 나가고 나서 내가 이만한 이만한 뭐 스펙도 없는데, 뭐 15년에서만 연봉 한 7천만 원 되겠네요. 6천에서 7천, 한 6천 후반에 7천만 원? 그 정도 돈 받겠네요. 나 같은 사람 어디 가서 이 정도 돈을 주겠냐. 거의 몸만 들어왔는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15년 정도 했으면 아마 결혼하셨겠네, 이분이. 결혼하고, 살림을 차리셨겠네, 여기서. 예. 그래서 나가는 돈이 많겠네요. 그리고, 저랑도 아시겠지만, 여기 회사 같은 경우에는 부부도 많습니다. 예, 부부끼리 같이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왜냐하면 디플가드 여직원도 많으니까, 맨날 보는 사람이 이제 여직원들 공순이밖에 없으니까 둘이 눈 맞아서 이제 결혼한 케이스가 엄청 많아요. 파주에 여기밖에 없거든. 디플 말고는 없어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삼성전자 가신 분들, 동기분들 있죠. 예, 부서 선배들. 이 사람들 하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분들하고 님하고 갭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 시대적인 갭 차이가 안 나잖아요. 거의 안 나지 않습니까? 님이나 비슷한 스펙에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 근데 15년 정도 일하신 분은 전혀 다른 스펙이에요. 전혀 다른 스펙을 가지고 있고 전혀 다른 시기에 들어왔어. 입장차가 많이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많이 달라요. 가능하면 나랑 비슷한 시기에 들어온 사람,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얘기를 듣는 게 낫지 않을까요? 네. 생산직 같은 경우에 생각해보세요. 불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채용 문화라든지 사람들이 생산직을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식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생산직 아무도 안 무시하잖아. 대기업 생산직 들어간다고 하면. 오히려 4년제 친구들도 지금 대학 다니는 사람들 중에 4년제 친구들도 자기가 가진 전공으로 취업 못할 것 같으면 자퇴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옛날하고 보는 수준이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네. 아무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님이 내가 봤을 때는 가능한 한 나랑 비슷한 시기에 채용이 되고 그 비슷한 환경을 경험한 신분의 얘기를 듣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 삼성전자 들어간 사람들 있죠. 비슷한 나이, 비슷한 라인들. 이분들 얘기를 듣는 게 낫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듣는 게. 예. 어차피 기회가 될 때 준비해가지고 좀 더 좋은 데 가는 게 낫습니다. 어차피 나이가 차고 일정 시간 지나버리면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예. 그리고 이분한테는 죄송한 얘기인데 이분들은 다른 데 가고 싶어도 못 갑니다. 가고 싶어도 받아주는 곳이 없어요. 못 가니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좋아서 남아있는 것도 있겠지만 스펙 같은 게 필요 없을 때 여기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들으면 기분 나쁠 거예요.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예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근데 팩폭입니다. 나름. 예. 이 시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마인드하고 님의 마인드하고 굉장히 달라요.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어도 회사에서도 어떻게 또 방침을 세울지 모르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산업이 지금 불안정하니까 옛날에는 안정적이었는데 중국이 너무 다 따라오다 보니까 거의 다 따라오다시피 했거든요. 가격 경쟁으로 하면 중국이 월등하게 앞서요. 왜냐하면 이 가격이 너무 싸요. 중국 TV가. 저도 한 번씩 보지만 옛날 같은 중국 TV 못 만들고 엉성했는데 못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나와 같은 데 검색하시면 TV 가격 같은 거 보면 가격이 여러분 한 4, 5만 원이 아니라 2, 30만 원 차이가 나요. 2, 30만 원 차이 나는데 그렇게 성능이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것만 보더라도 디스플레이 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렇게 썩 좋지 않다는 거예요. 일본도 이제 일본이란다. 그 중국도 70인치, 80인치는 거의 수준급 이상으로 만듭니다. 특히 70, 80으로 가면 우리나라 TV보다 우리나라 TV가 한 80인치 넘어가면 한 300 받잖아. 얘네들은 거의 반값에 받아요. 가격에서 그냥 5% 10% 싼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성능이나 화질이 그렇게 꾸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비슷한 성능으로 갔을 때 가격 경쟁에서 차이가 나버리면 제 아무리 LG가 백색 가전으로 유명한 곳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가격이 예민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글을 적어주신 분이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계속 준비하세요. 준비하시고 예, 많이 도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에서만 계속 안주하시고 만족하실 게 아니라 아직 나이도 있고 기회도 있고 젊기 때문에 계속 스펙 준비하시고 지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지금이 좋은 시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